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어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한 건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기자회견이 예고된 만큼 오늘 시장은 이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함께 이슈 체크해 보시죠. 미국은 앞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하고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자 발급과 투자 등에서 홍콩을 특별 대우한 바 있는데요. 이는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 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앞서 법 제정관리 제재법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결국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처럼 홍콩 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그리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해치는 사람에게 중형, 최장 3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에 홍콩 민주화 세력 등 이 반중국 인사를 좀 탄압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서 이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번 홍콩 보안법이 강행이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콩 민주진영은 다음 달 4일에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예정되어 있는天安문 시위 기념 집회에서 정부의 이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관련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유한타증권은 홍콩 보안법 관련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법률적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 법률 제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권한을 가진 부칙 3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홍콩 보안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본법 23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가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이 전인대의 제정 권한 여부 역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시행 시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인데요. 이번 보안법 초안의 핵심은 국가 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문구인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 폭력 시위가 아닌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일반 시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존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홍콩 보안법의 시기와 중국의 의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하필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엉망이 된 지금 시점이었을까요? 중국 지도부의 가장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시진핑 리더십 안정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내부 불만과 경기 침체 등 대내적인 여건이 악화된 점이 모두 시진핑 주석에게 정치적인 부담인데요. 또한 중국은 이미 미중 대결 격화를 불가피한 상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싸울 거면 미국도 어려운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건이었던 보안법 역시 이번 기회에 처리해버리는 의도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 역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계산을 끝냈을 공산이 크다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진핑 리더십 안정과 미국 제재로 인한 타격을 저울질했을 때 전자의 무게가 실린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강행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이 구체적인 시간을 밝힌 건 아니지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해온 만큼 관련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맞대응 방안을 밝힐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대중 제재 내용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난한 만큼 미중 간 이 신냉전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의 핵심 국가들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도 잇따라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 총리식 대변인은 역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중국의 입법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또한 독일과 프랑스도 계속해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홍콩을 중개무역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무역협회는 오늘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자료를 내놨는데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홍콩은 우리나라 이 총수입 가운데 89%를 재수출하는 중개무역의 거점이고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수출하는 우리 제품 가운데 98%가 다시 중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홍콩은 이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 제도 등의 이점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의 직수출로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수출 차질이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미중 갈등 확대가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콩에 비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데요.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과 가전 그리고 철강 제품 등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 양국의 무기화 카드로 예상되는 히토류와 대두 사료주들이 좀 들썩였는데요. 현재는 계속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면서 12% 급등에 그치고 있고요. LG상사는 4%대 상승 나타냅니다. 지금 사료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역시나 좀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도 있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 13% 강세지만 꼬리를 좀 달고 있고요. 방산주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빅텍이 지금 상승폭 많이 둔화되네요. 6%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분쟁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